또 있어야지. 자, 수단기도 21강에 2번과 3번 문제를 좀 볼게요. 일단 요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일치 불일치 유형 풀듯이 하면 돼요. 즉 일치 불일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윗글이 바탕이 된다라는 건 관련 문단과 문장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문장을 찾는 건데 이 관련된 문단과 문장에서 우리 동의 이형이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같은 뜻이지만 형태가 다른 형태로 연결이 되니까 연결해서 찾으면 돼요. 지문에서. 그래서 요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부분을 좀 찾으면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 선택지에서 어떤 걸 물어보는지 좀 확인하고 판단하자라는 내용이었죠. 네. 그리고 나서 지문으로 가서 여기에서 언급된 내용이 있는지 사례대로 보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으로 가기 전에 밑줄 좀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밑줄 쳐보면 필수 아미노산을 제외한 다른 아미노산도 결론은 이거잖아요. 제한 아미노산이 될 수 있겠군. 뭐요? 다른 아미노산이 제한 아미노산이 될 수 있겠군.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해니까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죠. 과정은 그래 과정 열심히 했어 라고 하는 건데 과정은 앞에 있는 거고 결과를 먼저 보고서 판단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를 먼저 보고 좀 판단을 해보자. 다음 두 번째, 필수 아미노산의 일부는 단백질 합성에 다시 이용이 되는데 뭐가 이용이 된다고? 필수 아미노산의 일부라고 했어요. 필수 아미노산이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필수 아미노산에서 아미노산, 제한 아미노산, 단백질 합성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좀 봤어요. 하니까 이런 거를 봐야 되겠죠. 다음에 체내 단백질 합성에 여기는 분해인데 여기는 또 합성이네. 요런 차이는 좀 있구나. 일단 봐놓고 필수 아미노산은 그죠? 필수 아미노산은 주어니까 필수 아미노산은 음식물의 섭취나 체내 단백질 분해로부터 공급된다라고 해서 음식물의 섭취 그 다음에 체내 단백질 분해로부터 공급이 요거 다 앞에 빼도 필수 아미노산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지어놓고 보면 필수 아미노산이 공급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가 음식물 섭취, 두 번째가 체내 단백질 분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요거 좀 지워서 이렇게 좀 해볼게요. 표시를 좀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다음에 제한 아미노산이 없는 식품은 식품인데 요거 좀 기네. 특수 조건이죠. 제한 아미노산이 없는 식품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그죠? 필수 아미노산이 여기도 또 있네요. 균형 있게 균형 있게 골고루 함유 요 정도로 일단 할까요? 앞에서 복잡하면 일단 서술을 먼저 밑줄 쳐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물어보는 건다? 어떤 핵심이다라고 하는 건데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함유된 건 제한 아미노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한 아미노산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 합성 이렇게 이제 좀 그 내용들이 좀 꼬여 있네요. 꼬여 있고 또 계속해서 체내 단백질 합성과 분해의 반복 과정에서 요거 쉼표니까 여기는 핵심이 아니죠. 외부로부터 필수 아미노산 공급이 줄어들면 결과는 뭡니까? 체내 단백질 총량은 감소합니다. 필수 아미노산 공급이 줄어든다면 요게 가장 판단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걸 갖고서 이제 관련 문단을 좀 찾아봅시다. 아니면 읽어가면서 여러 문단에서 이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면 차차 다른 문단을 읽어가면서 좀 판단을 하도록 하는 거를 권장합니다. 즉, 한 방에 푼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되고요. 여러 문단에 하니까 두 가지 패턴이 있을 거예요. 이 문제 자체에 관련된 문단이 한두 문단 정도면 이게 한 방에 해결이 되는데 여러 문단에 걸쳐서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건 한 방에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관련된 문단이 몇 번째 문단입니까?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에서 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미리 좀 적어 놓고 보면, 그래서 관련 문단 또는 관련 문장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 지금 다 푼 거를 전제로 해서 해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것이 어디였다? 3문단,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키워드들을 좀 보자고요. 한번 지문으로 달려가서 봐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첫 번째. 요걸 좀 지우고요. 밑줄 친 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 몸에서 첫 번째는 중심하제니까 빠르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빠르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했었던 거는 뭐다? 필수 아미노산, 체내 단백질 이런 키워드들이에요. 그래서 문제나 지문에다가 좀 적어두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체내 단백질 또 뭡니까? 필수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있고 단백질 합성과 분해라고 하는 건데 합성과 분해가 여기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단백질 합성은 이렇게 있고 단백질 분해는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선택지를 볼까요? 아까 본 것처럼 체내 단백질 분해와 합성 2번과 3번이죠. 그래서 2번과 3번을 풀기 위해서 좀 필요한 거죠. 아미노산을 연결할 긴 사슬을 만드는 과정인데 연결이네요. 합성은 당연히 긴 사슬이네요. 연결이 곧 긴 사슬이 된다. 요게 중심화제가 뭐다 파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글을 이해할 때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좀 정리해야 돼요. 왜? 요것이 몇 번 합성에 관련된 건 몇 번? 2번 문제의 2번 선택지인가요? 네, 2번 문제 3번 선택지죠. 합성은 3번 선택지와 관련이 됩니다. 네, 기초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는 해서 쭉 더 보니까 단백질 합성에서 아미노산들은 DNA 염기서열에 담긴 정보에 따라 순서대로 결합합니다. 염기서열에 따라서 서열이 순서잖아요. 핵심은 뭡니까? 순서대로 결합, 자, 연결시키는 사슬이죠. 순서대로 결합한다. 선이라도 연결을 해놔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2-3번 선택지를 할 때 합성이죠. 그 다음에, 물론 뒤에 판단해야 될 내용은 좀 다른 문단에 있지만 개념은 긴 사슬 순서대로 결합하는 연결. 다음 분해라고 하는 것은 결합을 끊는 거죠. 그래서 결합을 끊어라고 하는 거예요. 아미노산 간의 결합을 끊는 거죠. 개별 아미노산으로 분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1번, 2번으로 해서 분해에다가 좀 연결을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래되거나 손상된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고 우리 몸에 부족한 에너지 및 포도당을 보충할 수 있다 해서 손상된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는다. 요게 3번이죠. 그 다음에 요게 4번 단백질 분해 관련된 내용이죠. 보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보충, 손상된 단백질 쌓이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단백질 분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설명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보고 우리 관련 문단은 이미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쭉 넘어가서 세 번째 문단으로 좀 갈까요?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분해됨에도 불구하고 체내 단백질의 총량이 유지되거나 어쩌고저쩌고해서 여기 쭉 보는데 여기에서 합성되거나 자 여기 있죠.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은 여기 있나요? 아미노산은 세포 내에서 합성되거나 음식을 섭취한 단백질로 얻거나 체내 단백질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요거 관련된 거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아미노산인데 공급되는 거죠. 체내 어쩌고저쩌고 해서 몇 번 선택지를 봐야 될까요? 2번과 3번인데 아미노산은 공급되고 그러는데 공급이 3번에 있죠.
3번에 있죠? 체내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은 음식물 섭취나 체내 단백질, 음식물 섭취 여기 있고요. 음식으로 섭취, 단백질 분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필요량을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반드시 음식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여기 있네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여기 있어서 따져보니까 필수 아미노산 1번 선택지에도 있고 2번 선택지에도 있고 3번 선택지에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시 이 필수 아미노산에 대한 개념은 3번 문제죠. 네, 요거 2번 문제군요. 2번 문제만 해결할 때 2번 문제 1번, 2번, 3번을 판단하는 주요 내용이 됩니다. 하면 여기를 잘 읽어야죠. 필수 아미노산이 핵심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단백질의 합성이 필요한 각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은 자, 첫 번째 필수 아미노산 특징 비율이 정해져 있고요. 네, 해서 비율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생성되는 필수 아미노산도 다시 단백질 합성에 이용이 된답니다. 그죠? 다시 필수 아미노산이죠. 필수 아미노산도 다시 단백질 합성에 이용. 이거 몇 번 선택지? 2번 선택지에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2- 그죠? 지금 2번이었나요? 네, 다시 이용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2-2번과 관련이 되네요. 그래서 2-2 맞아요. 지금 2번 문제 중에서 1, 2, 3, 4, 5 중에서 2번이 가장 먼저 연결이 됐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키워드를 갖고서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족한 양이 외부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전체 체내 단백질 합성량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줄어들게 된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보면 네, 체내 단백질로부터 공급되는데 여기 있잖아요. 체내 단백질 분해 3번 선택지 볼까요? 체내 단백질로부터 여기도 있죠. 네,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앞에 필요량을 충족해서 체내 여기도 있고요. 그래서 음식을 섭취하는 건데 아미노산에 관련된 건데 어쨌든 필수 아미노산도 여기서 여기까지 보니까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급된다라고 하는 거죠. 필수 아미노산은 저거를 바탕으로 해서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서 뭡니까? 공급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단백질 합성이 이용이 되고 부족한 양이 외부로부터 공급이 되지 않으면 단백질 합성량이 줄어들게 돼서 그러므로 지문을 좀 보면 그러므로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요거예요. 외부로부터 공급이 되는 건데 체내 단백질 분해 요거를 좀 네모 1번으로 잡아볼게요. 네, 공급이 되는데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서 공급도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니까 요거는 네, 다 써져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가서 자 이제 다음 문단으로 가서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자체 체내 합성이 안 되니까 음식물을 통해 섭취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2번에서 2번 문항 3번의 근거라고 여기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번도 맞아요. 그러면 1번에 있는 필수 아미노산에 대한 언급 다른 아미노산도 제한 아미노산이 될 수 있겠군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제한 아미노산이 있는 거를 빨리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제한 아미노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말고 마지막 문단에 있죠. 바로 보이네요. 첫 번째 키워드로. 제한 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의 양에 비해 공급된 어떤 식품에 포함된 해당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가장 필수
가장 낮은 필수 아미노산.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필수 아미노산의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이 바로 뭡니까? 예, 낮은 필수 아미노산을 제한 아미노산이죠. 그러니까 필수인데 외부에서 공급이 돼야 돼요.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는 음식이나 외부의 공급을 통해서 공급돼야 될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 양이 제일 적은 거를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번 선택지 보면 필수 아미노산을 제외한 다른 아미노산도 라고 하는데 필수 아미노산의 양의 비율이에요.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비율이 가장 낮은 거죠. 낮은 것이 바로 제한 아미노산이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미노산이 제한 아미노산이 될 수 있나요? 못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 부분에서 정답은 골라낼 수 있었다. 해당 문단을 봐야 되고 아까도 적은 것처럼 선택지에 밑줄친 그 키워드가 어느 문단에서 빨리 눈에 띄는지를 발견하는 것, 그 실력을 키우는 것이 너희들이 문제 푸는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빠른 눈이죠. 우리 운동할 때도 어떤 야구 같은 경우에 선수가 공을 던질 때 그걸 빠른 동체 시력이 좋아야 돼요. 동체 시력이 안 좋으면 정말 당하죠. 실제 야구 선수들 공 던지는 거 한 140km 보니까 저기서 보면 휙 했는데 벌써 들어와 있어요. 이야 쳐야지 하는데 벌써 뻥 꽂히는 일반인이 올 때는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좀 한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2번 문제는 좀 해결이 되나요? 연결, 일치, 불일치형으로 연결하는 문제였어요. 이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뭡니까? 해당 문단 찾아서 해당 키워드 찾아서 연결하면 되죠. 요 밑에는 왜 안 봤습니까? 요거는 가령이라서 예시인데 요게 3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3번 문제 피 단백질 1몰을 합성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와 이거 요 부분과 또 앞부분이죠. 네, 요 앞부분의 요 부분의 내용과 그죠? 네, 요 부분의 내용을 아마 연결했어요. 단독 문단으로는 아마 문제는 안 됐을 것 같아요. 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서 뭐죠? 요건가요? 네, 해서 여기에서 1, 2, 3번 했고 나머지는 네, 해당 문단을 찾아서 지금처럼 연결을 하면 되는데 자, 요거 하면 네, 그 우리 가나다라로 봤네요. 그래서 라문단 그죠? 라문단의 첫 문장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균형 있게 골고루 함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언급을 안 했던 건데 라문단 네,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 균형을 이룰수록 공급에서 여기 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효율이 높다라고 얘기했고 우리 바로 앞부분에서 봤었던 거 오른쪽 아래에서 봤던 내용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또 하나 있고요. 어디에서든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좀 지나갔는데 네, 그래서 그 일정한 비율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죠. 충족할 수 없는 것, 비율은 정해져 있다. 요거까지 끌어당기면 네,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급되지 않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요 부분부터 저 뒤에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읽으면 아마 지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 문제에서 필요한 것만 읽어야 되죠. 80분에 45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에게 100m 달리기를 한 8초나 9초에 뛰어라 이걸 요구하는 느낌과 똑같다고. 그렇게 되면 최대한 그 기록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근사값에 가려면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준비해야 되죠.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스피드를 일단 맞춰야 돼요. 시간 내에 일단 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80분이라는 시간에서 45문제인데 1, 2, 3, 4번 선택지 보기 예시가 있어요. 네, 그걸 활용해서 좀 하는 거죠. 100m 달리기를 딱 시작해서 8초나 9초를 뛰는데 중간에 점프하면 더 앞으로 더 많이 나가는 내 몸은 다치지 않게 나가는 이런 도움 장치가 선택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기는.
보기는 좀 조금 나가고 아까처럼 그 사실적 일치는 한번 쫙 찌니까 막 10m를 더 간다든가 뭐 이런 보조장치라고 한번 즐겁게 생각해 봅시다. 공부는 즐겁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상상을 해야 그나마 도전을 하지. 자, 그렇게 돼서 다시 이제 문제로 또 가봅시다. 문제로 가보니까 이제 3번 문제로 좀 넘어가서 야, 이거 뭐 무슨 뭘 되어 있는데 자, 실험에 대한 이해요. 여기 보기가 있는데 이 보기만 갖고서 우리가 정리가 되는가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데 야, 여기 역시 선택지 있죠. 무조건 모르면 뭐 선택지 먼저 공략. 선택지에서 어떤 부비 트랩이 있는지를 알아야 최소한 여기는 가야 되겠다, 여긴 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 판단을 내릴 때 정확히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해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보기나 지문을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선택지를 먼저 좀 공략을 하자라는 겁니다. 네, 선택지를 공략하자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모든 지문을 다 읽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질문 나올 만한 문제예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디 갔죠? 네, 선택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어디 갔니? 네, 요거 다음에 요건 지문이죠. 네, 2번이고, 네, 3번. 요쪽으로 와서 선택지를 먼저 칩시다. 보기 선택지가 있으면 일단 선택지, 특히 독서 지문에서 보기가 설명형인 것 같지만 계산을 하거나 예시적이면 선택지를 먼저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가 여기 있죠. 이런 놀이 우리 좋아하잖아. 그죠? 안 좋아하나? 가가 그 다음에 여기는 나나나 이거 딱 보는 순간 나 부분을 먼저 좀 빨리 이해하는 게 좋겠는데 그 다음에 다다다다가 어디 있나요? 다다다다가 여기 있네. 다를 또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겠습니다. 선택지 구성이 우리가 좀 걸러내기 좋게 해놨어요. 물론 정답을 쉽게 찾는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나다를 먼저 보는 걸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나다로 넘어가 봅시다. 그런데 보기를 좀 정리해야 되나요? 보기는 제한 아미노산에 관련된 거죠.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필수 아미노산과 제한 아미노산과 관련된 그 개념을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글 전체를 다 읽어야 했어요. 그러나 주로 관련되는 것은 사문단이죠. 네, 주로 관련된 문단이 사문단이다 라고 하는 것은 큰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남겨놨어요. 네, 다시 여기 보면 우리는 그래서 3, 4, 5를 먼저 볼 겁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 같은 경우 보기 말고 1, 2, 3, 4, 5 있을 때 일단 3, 4, 5에 나나나가 있었고 여기는 가가였죠. 그 다음에 다다 있어요. 내용 빼고 구성 배치를 보세요. 당연히 여기하고 이렇게 있는 3, 4, 5를 먼저 타겟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타겟팅을 해서 한번 좀 봐봅시다. 어떤 내용이지? 가상의 단백질 큐몰이라고 되는데 이거 자 합성하는데 필수 아미노산이 A, B, C가 2, 3몰에서 필요한 거죠.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합성이죠. 필수 아미노산이 일단 A, B, C, D가 하는데 요거는 요렇게 할까요? 필수 아미노산 필요하고요. 필요하다 결과만 보라고요. 숫자 보지 말고 결과를 먼저 보자고. 결국은 국어는 최종 결과와 판단 거기에 따른 뒷받침 근거 타당성을 보는 거니까 가정을 했네요. 그런데 단백질 Q를 2몰 합성하려고 할 때 가나다에서와 같이 ABC 공급량을 달리하고 해서 합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핵심은 뭐예요? 공급량을 달리한데요. 국어적인 판단은 국어적인 표현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출제자들도 그걸 알고서 그런 표현들을 골라요. 관련 전공자들이 이걸 써놓으면 국어에 맞게 다듬는 작업도 들어갑니다.
과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모두 동일했다. 변인 통제를 한 거죠. 우리 과학하면 변인 통제를 했고요. 오로지 하나만 차이가 나야 그 값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단백질을 합성한답니다. 최대한 뭐를 한다고? 단백질을 합성. 그래서 필요한 거 뭡니까?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하고요. 합성이라는 말은 무려 3번씩이나 나왔어요. 합성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에서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결정적인 조건은 뭡니까? 몇몰이 필요한 부분과 그죠? 여기 필요한 부분과 필요한 것에서 공급량을 달리했어요. 필수 아미노산에 대해서 공급량을 달리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필요한데 만들 때 공급량을 각각 달리해서 최대한 단백질을 만들어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서 가나다라 뭐 내용을 어쩌저쩌고 좀 따진 건데 일단 나를 먼저 좀 따져봐야 되겠죠. 1번에서 합성된 단백질의 양이 1, 2, 3, 4, 5번 판단할 때 3번은 많겠군요. 해서 나와 다를 비교했어요. 그래서 3번 간단하게 써놓으면 나와 다를 비교할 때 나에서는 다에 비해 합성된 단백질의 양이 많겠군. 요거잖아요. 단백질 양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합성은 저기 있으니까 여기도 합성은 저기 연결됐으니까 됐고 3번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나와 다 모두 단백질 합성을 제한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B가 된다 해서 합성 제한 키워드죠. 합성을 제한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 키워드는 필수 아미노산 B예요. 필수 아미노 피라라고 할까요? 네, 필수 아미노산 B가 된다. 요게 핵심이고 다음 세 번째 뭡니까? 다섯 번째 선택지에서는 단백질 합성이 이용되지 않고 남은 합니까? 여기 뭡니까? 단백질 합성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용되지 않고 합성이 되지 않고 남은 거죠. 네, 남은 것이 필수 아미노산의 총량이 많겠고 필수 아미노산의 총량이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남은 필수 아미노산의 총량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밑줄 쳐놓고 이제 따져 보는 거죠. 저기에서. 이제 문제에서는 틀린 걸 골라야 됩니다. 네, 선택지 넘기기 그래서 여기 키워드를 써놨어요. 그러면 나를 한번 먼저 좀 봅시다. 그래서 3번 선택지를 먼저 좀 봅시다. 그래서 우리 네 번째 문단에 봤을 때 요거는 3번 선택지죠. 3번 선택지는 4문단을 봤을 때 4문단을 관련했을 때 좀 판단의 근거가 나오게 되죠. 합성이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에 맞게 식품에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을 이룰수록 효율이 높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4문단에서 비율, 그죠? 네. 비율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네, 비율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더 쓰기가 그래서 칼을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 나에서 한번 보세요. 6대 3대 3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6대 3대 3. 그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A가 6,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요거, 나 부분에서, 몇 몰이 형성이 됐나요? ABC에서, 여기 ABC가 각각 요 부분이에요. 이제 필요한 숫자 들어가야 되겠죠? ABC가 2대 3대 1몰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 요 숫자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3번 선택지에서 2대 3대 1로 했을 때 나는 그죠? 나에서는 합성된 단백질의 양이 막히는데 몇 몰이 형성이 되나? 요거 다 합치니까 6몰이네요. 그래서 6몰이 됩니다. A, B, C가 각각 저렇게 들어갔을 때 그죠? 나에서는 6몰이 형성이 되었고, 그죠? 총 6몰이 자,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6몰에서. 나 부분. 그죠?
A가 에서 여기 보면 A, B, C 공급량을 달리하고 최대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필요하다고 가정했어요. 필수 아미노산이. 그래서 다르죠. 최대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실험을 했다. A 6몰, B가 3몰, C가 3몰인데 A가 2몰, 그 다음에 B가 3몰, C가 1몰이니까 어떻게 되죠? 나 부분을 좀 먼저 판단을 해봅시다. 일단 여기 총 6몰이 되고 여기 이걸로 그대로 오니까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 A, B, C에 대한 비율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2대 3대 1몰 이 비율로 하게 되면 나는 총 6몰이 되죠. 2대 3대 1로 하면 저거에서 총 6몰이 되는데 A가 4몰, C가 2몰이 남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최종 결과 다시 이렇게 만약에 6몰이 여기 6몰이 작용이 되는 거죠. 총 6몰이 작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6몰이 사용되고 A가 몇 몰이 남다? A가 4몰. 그 다음에 B는 저기 3몰이 다 들어가니까 B는 안 남겠죠. 그 다음에 여기 1몰이 필요하니까 C는 1몰이 남게 돼요. 1몰이 남게 되는 거죠. 자, 2대 3대 2를 썼다라고 치자고요. 다 빼주면 되니까 빼주니까 3몰, 3 빼기 3이니까 0몰이니까 쓰지 않았고 3 빼기 1이니까 1몰이 남는다. 이렇게 계산이 되자. 얘가 지금 작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 부분도 한번 좀 볼까요? 여기 나다를 판단하는 거니까 다 부분도 저렇게 하니까 2몰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2대 3대 1이니까 여기에서는 A가 몇 몰 남아요? 일단 2몰이 남고 B도 앞에처럼 없고 C는 몇 몰이 남습니까? C가 그렇죠? C가 2몰이네 여기. 네, C가 3 빼기 1이니까 2몰 남고 여기 똑같이 여기도 1몰이니까 C는 어떻게 되죠? C에서 여기 1몰을 빼니까 여기도 C는 2몰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점이 좀 안 보였네요. C가 2몰이 남게 되는 거죠. 즉 2몰, 3몰, 1몰이 필요한 이 필요량을 다 빼주고 나면 이렇게 남는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도 남지 않았었던 이 두 개를 종합해 보니까 이때 B가 뭐가 된다고요? 외부에서 공급돼야 될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거나 외부에서 공급해 줘야 될 제한 아미노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안 남잖아, 아무것도. 합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체내에서 A가 2몰, 그 다음에 여기 C가 2몰이 남아야 해서, B가 제한 아미노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단백질의 양인데 3번 선택지를 먼저 봅니다. 3번 선택지를 보니까, 나는 다에 비해 합성된 단백질의 양이 많을까요? 다른 거 다 빼면 나가 합성된 단백질의 양이 더 많을까요? 그거예요. 나에서는 다에 비해 합성된 단백질의 양이 많을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자, 여기 4몰이 남고, 여기 2몰이 남고, 요거 똑같으니까 얘를 갖고 한번 좀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나가 훨씬 더 단백질의 양이 많았다라고 보는 건데, 이용 효율이 여기가 좀 낮죠. B는 똑같이 썼고 요것도 똑같이 썼는데 여기는 6몰 중에서 2몰밖에 안 썼고 요거는 4몰 중에서 2몰 썼으니까 여기는 50%를 쓴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서 2몰 뺐으니까 저기에서는 33.3%를 쓴 거죠. 이걸로 봤을 때 제한 아미노산이고 또 하나 나의 이용 효율이 좀 낮아요. 이용 효율이 낮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단백질의 양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용 효율이 낮으니까 양이 더 많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조금 퀘션 마크가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걸까요? 저거 2대 3대 1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몇 개냐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B로? 아니, 2대 3대 1로 써가지고 하나를 네. 만들잖아요. 네. 몇 개 만들어졌냐, 이거 합성된 단백질이 몇 개냐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합성된 단백질 몇 개니까 여기 몇 개예요, 그러면? 1몰, 하나. 여기는 1몰. 그래서 남은 걸로 이제 따져야죠. 효율성이 누가 더 좋은가? 효율성이 누가 더 좋은가? 라고 할 때, 이용 효율이 누가 좋아요? 얘는 33%밖에가, 여기 이용 효율이 낮다라고 보는 거죠. 이용 효율이 33%밖에 안 썼고, 얘는 50%밖에 안 쓰니까 이용률. 효율을 구하라고 안 해서 네, 이용 효율로 좀 따져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율에 맞게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최대한 단백질을 필요하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공급량을 달리하고 최대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실험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용 효율이 뭡니까? 나다를 서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의 양이 많겠군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필수 아미노산이 나달락 첫 번째 문장이었죠.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에 맞게 식품에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이 ABC가 균형을 이룰수록 이용 효율이 높다. 요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번째 문단을 좀 한번 볼까요? 네 번째 문단, 라문단. 필수 아미노산 이용 효율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문단 첫 번째 문장 보세요. 각 식품마다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의 양은 다르며, 그죠? 필수 아미노산의 양이 다르며, 몰이 다르며,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을 이룰수록 공급된 필수 아미노산의 총량 중에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는 양의 비율, 단백질 합성했잖아요. 단백질 합성 저거 하나를 만드는 거죠.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하다. 단백질 합성하는 거 여기 있잖아. 합성할 때 2몰, 3몰, 1몰이 필요해서 총 6몰이 필요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효율 구하라는 얘기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걸 판단하려면 양이 양에 대한 언급을 했으니까 양을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양은 네.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필수 아미노산의 총량중이라고 해서 총량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또 양의 비율에서 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따지려면은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 지문에서. 네. 저게 2대 3대 1로 써가지고 저거 뭐냐 단백질 하나를 그러니까 단백질 하나를 만들 때 필수 아미노산 2개, 3개 하나를 해서 하나의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다 만들어졌는데 그럼 요 조건에서 그 하나를 탁탁 다들 하나씩 만들어냈어. 그래서 B가 하나도 안 남으니까 얘는 제한 아미노산이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던 거고. 그럼 나머지를 보니까 얘는 6물 중에서 뭡니까? 2물 쓰니까 4물이 남았으니까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이용 효율이 낮은 편이라는 내용이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라달락에 보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서 필수 아미노산의 양이 달라서 양을 따지려면 그 양을 언급한 부분을 찾아가야 되잖아. 나 이제 나랑 다해서 둘 다 Q가 1몰씩 나오는 거는 너. 예, 1몰씩 나와요. 네. 그러면 그 문제에서 보면 네,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들을 테니까 하고 싶은 게. 그냥 나랑 다 둘 다 1몰씩 나온다는 게 됐으니까. 해서 다시 지금 문제 이어서 합성을 제한하는 아미노산 요 4번도 했는데 일단 단백질 양은 1몰씩 같다라는 얘기도 되는데 문제는 요게 전체 12몰 중에서 6몰 사용하거나 10몰 중에서 또 6몰을 사용한 거 요걸로 또 질문이 들어올 수 있고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합성된 단백질의 양은 각각 1몰씩으로 같아요. 그런데 이용 효율까지도 좀 했는데 일단 여기서 A, B, C를 각각 봤을 때 B가 다 사용됐다. 이것이 제한 아미노산의 성격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바로 4번 선택지 제한 아미노산 맞다라고 한 거고 그 다음 5번 선택지 좀 볼까요? 합성이 이용되지 않고 남은 필수 아미노산이 나에 많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따진 거 아마 요걸 좀 보고서 했던 것 같아요. 여기 3몰과 2몰, 2몰과 2몰에서 이용
효율을 좀 아까 좀 따졌는데 남은 총량은 여기 몇 몰이 남았어요? 네, 6몰이 남았고 저기처럼 여기는 몇 몰이 남았어요? 4몰이 남았으니까 자, 나가 6몰 그 다음에 다가 3몰이 남았으니까 합성되지 않은 남은 필수 아미노산의 총량이 누가 많다고? 나에서는 해서 다에 비하니까 나가 많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5번까지 풀면 3번에 이게 다시 되돌아온다고요. 저 총량으로 따지는 걸로 좀 돌아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용 효율이 낮은 거죠. 이용 효율이 낮은 나가 과연 합성된 단백질의 양이 많겠느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영역까지 좀 미리 생각해 본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3, 4, 5에서 정답을 찾아서 다행입니다. 일단 1몰씩 생성돼서 같다라는 판단도 되고 양으로 따졌을 때 합성된 단백질의 양이 사실은 같다. 요걸로 간단히 푸는 것이 오케이. 그죠? 그런데 4번과 5번에서 이제 제한 아미노산 찾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합성되지 않고 남은 아미노산이 몇 몰로 해서 더 많다라고 따질 때 여기 또 양이 많은 걸 다시 되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때는 실제로 따지면 12몰에서 6몰 해서 6몰 남고 4몰이 남고 요 구조니까 그럼 단백질의 양이 나가 더 많다라는 것에 헷가닥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용 효율로 들어가서 이용 효율이 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 합성 단백질의 양이 반드시 많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점점 가게 되면 합성 단백질의 양이 나가 많지 않고 최대한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효율이 낮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는데 덜 쓰는 거니까. 그죠? 예, 그걸까지 얘기해서 3번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거고 다음 이제 1번 선택지나 2번 선택지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1번이나 2번 선택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어디 갔지? 네, 위로 가야 되죠. 그래서 1번과 2번 가에서는 단백질 합성을 제한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없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도 괜히 넘어왔네요. 가를 한번 좀 보면 가는 4몰, 6몰, 2몰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 그냥 여기 선택지에서 합시다. 해서 4몰 그죠? 4몰, 6몰, 2몰이니까 2대 3대 1이 써있으니까 그죠? 네. 한번 볼까요? 가 숫자 A 462예요. 네. 462니까 2로 나누면 2는 4, 2, 3은 6, 2, 1은 2. 똑같네. 2대 3대 1이? 그러니까 여기서 필수 아미노산이 없겠군 해서 합성을 제한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없겠군 해서 제한 아미노산이 여기는 없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모두 다 소멸이 되니까. 그 다음 2번 선택지 가에서는 다에 비해 단백질 합성에 이용된 필수 아미노산의 여기 또 총량 들어가네요. 그래서 가는 2대 3대 1의 비율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필수 다에 비해서인데 다는 아까 계산했죠. A에서는 여기 2몰, C에서 2몰이 남게 되죠. 그래서 단백질 합성에 이용된 필수 아미노산의 총량이 많겠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가 다에 비해서 필수 아미노산의 총량이 많을 것이다라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여기선 왜? 다 써버렸으니까.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일단 3, 4, 5가 쟁점이 됐었던 부분이고 3번 선택지에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질문이라든가 다시 생각할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